산책로 CCTV에 찍힌 움직이지 않는 사람. CCTV 속 한 남자가 폭우 속에서 4시간 동안 단 1mm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 그의 그림자가 시간을 거슬러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엔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든 기묘한 발자국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나타난 이후 5명의 시민이 같은 장소에서 연속으로 실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는 왜 4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도심 한복판의 산책로. 평소라면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로 북적이는 이곳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비오는 밤 CCTV 관제센터의 야간 근무자는 모니터 속 이상한 장면 하나를 발견합니다.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한 남성. 처음엔 그저 비를 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그 남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제 요원은 다른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다가 다시 그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2시간이 흘렀지만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자세로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더 기묘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빗물이 지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자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관제 요원은 즉시 상황을 보고했고 순찰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4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폭우로 인해 사방이 무릉덩이 투성이었지만 남자가 서 있던 자리엔 단 하나의 발자국만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주변엔 어떤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 착지한 것처럼. 더 섬뜩한 건 그 발자국의 형태였습니다. 길이는 성인 남성의 것과 비슷했지만 폭이 지나치게 좁았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의 형태가 인간의 것과 달랐습니다. 마치 뾰족한 무언가가 땅을 찍어 누른 것 같았습니다. 담당 형사 이준호는 즉시 CCTV 영상 분석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가져온 분석 결과는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분석팀은 녹화된 4시간 분량의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건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현상이었습니다. 남자의 그림자가 시간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해나 가로등 같은 광원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생깁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그림자는 점점 뒤로 빨려 들어가듯 짧아졌다가 다시 앞으로 길어지는 비정상적인 패턴을 보였습니다. 조명의 위치나 각도는 변하지 않았나요? 네, 전혀요. 바람도 다른 광원도 없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산책로에는 총 5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각 다른 각도에서 그 남자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카메라로도 남자의 얼굴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것도 아니었고 모자로 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카메라는 분명 그의 얼굴 방향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마다 렌즈의 초점이 흐려지며 얼굴 부분만 뿌옇게 번졌습니다. 이건 마치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 형사는 조명 각도를 재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기괴했습니다. 가로등의 위치상 그림자가 절대 생길 수 없는 방향의 그림자가 존재했던 겁니다. 마치 남자 자신이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현장 감식팀은 발자국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건을 더 깊은 미스터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발자국의 깊이는 약 8cm. 젖은 흙바닥이긴 했지만 성인 남성의 체중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깊이였습니다. 감식팀의 계산에 따르면 최소 200kg 이상의 무게가 한 점에 집중되어야 가능한 수치였습니다. 형사님, 이건 사람이 남긴 발자국이 아닙니다. 그럼 뭐란 말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무게를 가진 존재가 2발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발자국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흙과 자갈 사이에서 미세한 금속 가루가 검출된 겁니다.
감식팀은 즉시 성분 분석에 들어갔고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금속은 일반적인 도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수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속이 사용된 곳은 단 한 곳,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지하 연구시설이었습니다. 그 시설은 현재 폐쇄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10여 년 전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기록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서 작업인부 한 명이 이유 없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시설이 급하게 봉쇄됐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지하 시설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왔을 가능성. 이준호 형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준호 형사는 과거 데이터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이 가져온 보고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형사님, 지난 2달간 이 산책로에서 5명이 실종됐습니다. 5명이나? 네. 모두 신고는 접수됐지만 명확한 단서가 없어 미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준호는 즉시 5명의 마지막 CCTV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는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5명 모두 같은 지점을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가로등 앞. 4시간 동안 정지해 있던 남자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더 섬뜩한 건 일부 영상의 뒤편에 흐릿한 실루엣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키와 체형이 이번 사건에 정지된 남자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 실루엣을 확대해봐. 확대된 화면 속에서 그 형체는 마치 실종자들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방향을 향하는 순간 그 형체는 흐려지며 사라졌습니다. 마치 카메라를 인식하고 스스로를 숨기는 것처럼. 실종자들의 공통점은 뭔가? 모두 혼자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같은 시간대,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준호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사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증거는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의 방향, 금속 가루의 성분, 그림자의 비정상적 움직임, 그리고 실종자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 모든 좌표를 대조한 결과 그것은 정확히 폐쇄된 지하시설과 연결된 지하 통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4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를 알겠나?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까? 맞아. 그는 멈춰 있던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다음 목표물을. 이준호 형사는 팀원들에게 지하 통로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로는 10여 년 전 봉쇄됐고 출입 자체가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왜 봉쇄됐는지 기록이 있나? 명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작업 인부 실종 사건 이후 급하게 폐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급하게. 그 단어가 이준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뭔가 발견했기 때문에 급하게 봉쇄한 겁니다. 뭔가 위험한 것. 뭔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지금 그것이 다시 깨어나 지상으로 올라온 겁니다. 사람들을 사냥하기 위해. 형사님, 지하 통로 입구를 찾았습니다. 위치가 어디지? 산책로 가로등 바로 아래입니다. 맨홀 뚜껑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준호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녹슬고 낡은 맨홀 뚜껑. 하지만 이상하게도 뚜껑 표면에는 최근에 생긴 듯한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습니다. 마치 안에서 누군가 밖으로 나오려 했던 것처럼. 개봉 준비해.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까? 더 이상 시간을 끌 순 없어. 5명이 이미 사라졌고 다음 희생자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야. 맨홀 뚜껑이 열리자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 하지만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금속성의 무거운 물체가 바닥을 긁으며 이동하는 소리였습니다. 형사님, 저 소리 들려. 뭔가 아래에 있어. 이준호 형사는 손전등을 켜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은 점점 깊어졌고 공기는 점점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멀리서 한 쌍의 빛이 그를 향해 켜졌습니다. 눈이 아니었습니다. 눈이라고 하기엔 너무 차갑고 너무 기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던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이준호 형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상의 미스터리는 지하의 어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